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죠? 리드미다 투데이. 아우, 뭐 볼륨 엄청 큽니다 지금. 네.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그리고 이제는 리드미다 투데이를 통해서도 그럼요. 네,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리드미다 투데이에 들어오시면 리드미팟이라는 코너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5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복귀하신 우리 조대리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더 좋습니다. 제가 좀 그 출장을 좀 장기간 갔다 오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이 사무실이 그럼요. 격세지감 상점벽해를 능가하는. 그럼요. 거의 뭐 그 광주에 있다가 오시니까 네. 더 적응이 안 되고 특히 이 자리에 여성분들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우리 조대리님이 돌아오신 기념인 듯 오늘도 역시 여성 패널들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그래도 벌써 익숙한 목소리죠? 헤일리님이 저는 오늘도 자리해 있습니다. 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보다 더 반가운 여성 패널 분이 함께 계십니다. 헤일리님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늘 구름송이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쁜 이름이라서 그만큼 외모도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지금 그동안 커리어 패스를 저희가 봤을 때 오늘 팟캐스트에 정말 들을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 그런 방송이 기대됩니다. 구름송이님. 네, 안녕하세요. 구름송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직장은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을 나온 여자를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여직원만 따로 뽑는 이제 그런 시절이라서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지원을 못하죠. 여자는. 그래서 이제 여상을 나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대하는 그런 이제 인사 정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끼웃끼웃하다가 뭐 선배들이 이제 외국계 회사를 가면 그래도 여자들이 대학 나온 여자들이 계속 다닐 수도 있고 괜찮다. 그걸 이제 어서 이제 주워 듣고 제가 이제 이력서를 그 당시 이제 뿌려서 집에서 기다려서 이제 몇 군데 면접을 보고 간신히 붙어서 그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히 외국계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첫 직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외국계 이렇게 오래 다녔고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우연히 이제 인사 업무를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사를 했는데 뭐 누가 그만두라고는 안 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인사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온갖 뭐 여러 풍파를 거쳐서 이제 직장 몇 번 이직을 하고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커리어 패스 보면은 화려하십니다. 제일 많은 커리어까지는 아니고요. 뭐 커리어 저보다 패스. 화려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뭐. 네, 커리어 패스는 또 본인이 소개하시기에는 약간 낯뜨거운 게 있으니까 그럼요. 우리 대표님이 한번 살짝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잠깐 다룬 적이 있었어요, 구름송이님. 그래서 그때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다시 꼭 모시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뭐 이름만 들으면 그냥 굉장히 바클레이즈랑 영어 발음으로 누가 영어가 좀 되나? 토익 점수가 제일 높은 김혜인님. 바클레이즈는 바클레이즈죠. 그런가요? 약한 모습. 우리 때는 뭐 발음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영어 교육. 그러니까 우리 바클레이즈. 마케터 하나로 승부를 보시더니 이번에 바클레이즈.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SC로 바뀌었죠. SC 제일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스탠다드 차터드. 근데 저 당시에도 스탠다드 차터드라고 불렀었나요? 스탠다드 차타르은행 서울 지점이죠. 서울 지점. 그때니까 SC, 그 소비
소비자 금융은 안 하던 시절이에요. 브랜치 네. 오피스였던 거예요? 네. 야, 그러면 사실 저 당시에 스탠다드 차터드는 엔간한 삶을 가기 힘든 곳입니다. 모르죠. 거의 그렇죠. 몰랐을 거예요. 아는 사람만 그렇죠. 찾아서 그렇죠. 알아서 가는 그런 형태죠 예전에. 아,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한국 몰렉스라는 저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몰렉스라는 제조업체예요. 제조업체. 뭘 전자, 얘기하나요? 전자 전기 부품 중에 하나인 커넥터라는 거가 있어요. 근데 커넥터는 굉장히 다품종이에요. 뭐 몇 전짜리 원가가 몇 전짜리서부터 몇 뭐 전이요? 네.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전기 전자 제품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부품이긴 한데 굉장히 다양해요. 그 레인지가. 그래서 고급 사양은 뭐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또 고급 제품이 있고, 예, 뭐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까지 굉장히 다품종입니다. 커넥터는 이제 몰렉스라는 회사는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다. 미국 회사이고 아, 굉장히 예 건실한 회사예요. 예. 자, 그러면 혹시 한국 몰렉스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커넥터는 몇 전짜리도 있다. 참고로 시계랑은 관련이 없다는 거. 아, 네.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아, 이제 너무 감각을 다시 잃었나 봐요. 다시 광주로 보내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따 간대요. 간대요. 다시 다시 간대요. 갈 거예요. 먼 제발. 길을 가셔야 되는. 자, 네, 계속. 그 다음에는 소개해 주십시오. 에르고다움이라고 사실은 한때 잠깐 에르고다움이라고 불렀었어요. 에르고다움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요즘에는 얼로 바뀌었죠? 에르고다움이면? BNP 파리바 손해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BNP 파리바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에르고가 뭔지 BNP 파리바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해외 보험사인 거죠? 그렇죠. 금융그룹이죠. 외국 보험사. 네. 에르고는 보험사였었나 그랬고 네. BNP 파리바는 종합금융그룹인데 네. 굉장히 큰 회사예요. 옛날에 신한 BNP 파리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 투자금융이 IB였었고 파리바게트랑 나도 그러지 말지. 자꾸 전염된다. 아니, 지금 아직. 방송 지금 7분, 8분째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금요일 밤에 힘들어 죽겠어요. 네. 자, 네. 마지막으로 한국 캐퍼시티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여기는 임직원 단체 보험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아, 여기도 보험 계열이군요. 네.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금융 회사를 많이 다니셨고 네. 지금은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시는 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상호도 얘기를 뭐 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네네. 우리 인사라는 회사에서 이제 후배들 어떤 일을 하시나요? 뭐 가끔 이제 뭐 공기업 면접관으로 이제 요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불려가고요. 네. 공기업 면접관. 공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사실 오늘 그 얘기까지 살짝 끊어보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가기도 하고 뭐 또 소기업 뭐 이렇게 인사제도 세팅이라든지 이런 네. 그때그때 있는 그때그때 짤막한 컨설팅 이런 거 좀 하고요. 왜 저희 회사는 안 해주세요?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정색을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소기업이 아닌가 보죠. 그렇구나. 네. 저한테 버거운 네. 대상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할 수가 없죠. 조금씩 적연해 나가시면 돼요. 막 던져요 그냥. 예. 네. 그렇군요. 자, 굉장히 화려한 그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 80년대에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네. 사실 되게 낯설지 않은 아까 그 문장을 얘기하셨어요. 원래 뭐 TV에 보면 나 이대 나온 여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나 대학 나온 여자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선배님을 저희가 그러니까요. 모시고 네. 네, 방송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게스트분이 나오시면 묘하게 한 3주 정도 나오시지 않습니까? 우연히 거의 한 1년 동안 네.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아니 3주를 그렇게 꾸준히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번에 커밍아웃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앞에 방송을 다시 들으시라고 앞에 그 비밀을 밝힌 적이 있는데 영업 비밀이었는데. 네, 자 그래서 구름송이님께서는 저희와 앞으로 3주간 그렇죠. 네, 함께 하십니다. 자 4월의 주제는 뭐였죠? 직무죠, 직무. 예, 직무를 저희가 철저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첫째 주는 저희가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오늘 4월의 둘째 주에는 구름송이님께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흔히들 그 인사팀에서 성공하는 길은 뭐 인사 잘하면 된다, 뭐 이런 그럼요. 또 있죠 시리즈가. 감사팀에서는 그렇죠.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살면 그렇죠. 되고.
네, 이런 그 네. 썰렁한 농담에 큰일 났네 이거. 네, 구름송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은 되게 좋아요. 좋아하죠. 네. 네. 아재 감성이 아, 벌써. 이게 우리끼리 있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또 어색한 분위기네요. 이게 데이트를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뭐 데이트할 일은 없으니까. 이게 그렇죠. 여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없었어요? 아 집에 그럼요.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어? 네. 어? 저번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 신혼여행 가서 신혼여행 가셔서 네, 그 본인 얘기해 주시죠. 아 제가 신혼여행 가서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제 그 종업원을 불러야 되는 네. 과정 중에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May I help you를 외쳤죠. 아 역으로 도와드리고 싶었군요. 아, 네, 네. 참고로 네. 저분의 모친이라고 할 뻔했네. 저희 모친이요? 저희 모친 이 단어가 생각이 저희 안 와이프는 나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네. 영어 강사실입니다. 그때 와이프가 진짜 목끝부터 머리끝까지 빨개지면서 너 나오라고 이 에피소드도 이미 앞에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아, 네. 역주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자,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일단 구름송이님께서 한번 네. 그 인사 업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네. 간략하게 또 각각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인사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직원을 뽑고 가르치고 평가하고 뭐 이동 배치시키고 가끔은 또 자르기도 하고. 예. 쌀보는 자르기도 하고 예. 가슴 아프네. 그게 좀 진짜 잔인하게 한마디로. 들리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권고사죠. 결국은 조직에서 이제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는 좀 그거를 전담해서 맡아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또 어떤 그 회사의 경영 철학에 맞게 사람을 리드하고 또 때로는 뭐 비즈니스의 흐름에 맞게 사람들이 또 좀 변화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예 이게 뭐 말은 간단한데 굉장히 복잡 미묘하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내 마음같이 안 움직여주기 때문에 사장님도 때로는 너무 버겁고 팀장들도 내 마음 같지 않고 직원들은 제가 말하면 잘 안 믿고 예 이런 상황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힘든 직업이네요. 근데 원래- 그게 힘들죠. 아. 이게 뭔가 정형화가 되지 않고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스케줄도 좀 지각각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항상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 결혼하셨어요? 네 아유. 저녁 5시에 이제 근무 시간 1시간 남았잖아요. 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아니 제가 뭐 하던 하시려고 말을 한번- 끊으면 제가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80년대에서 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 뭐였죠? 진짜 형. 5시에 방해하면 안 저녁 되겠다. 5시에 오늘은 몇 시에 올 거 같냐고 이제 전화를 누가 먼저 하게 되면 오늘은 별일 없을 것 같아 땡땡은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5시 반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세요. 불려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뭔가 토킹 어바웃을 하고 이제 숙제를 안고 나오죠. 네. 그러면 제가 집에 도착했으리라 예측되는 시간에 저는 엄청나게 열심히 뭔가 또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무슨 자료인가요? 사장님이 이제 숙제를 주신 게 있잖아요. 내일까지 뭐 생각나시는 뭐 이런 거예요. 뭐 본사에서 뭐 뭔가 비용 분석이 필요한다 하는데 그거 내일 되겠지 뭐 이런 식의 거. 5시 반에. 예. 그래서 실제로 인사 5시에 담당자들 퇴근을 한번 5시요? 퇴근하면 그건 조퇴죠. 예. 무단 조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진하고 좀 밀착돼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쪽에 이제 맞게 그때그때 움직여야 되는 거 이런 게 조금 피곤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셨던 상사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방금 같은 5시 반에 일을 주시는 상사라던가. 예. 그거는 전 모든 상사가 그러는 거 아,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면 꼭 그렇진 않아요. 안 그러고 오히려 굉장히 더 빨리 배려해주는 가시는 상사도 있었어요. 어느 예.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영국 사람. 영국 사람. 예. 역시 한국 일리가 없. 헬로우 데요. 아니죠. 저는 한국 사람이길 대신 말했습니다. 그랬나요? 그러네. 아니 물론 한국 분도 좋은 분들이 계신데 그럼요. 제 커리어에는 뭐 그렇게 많이 만나뵙지 못했고요. 예. 영국 예. 상사가 좋았던 거는 굉장히
직원들한테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바로 밑에 보고 하는 그 직원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열심히 인풋을 해서 육성을 시키고 아 얘는 꽃이 피는구나. 얘는 왜 꽃이 안 필까? 훌륭하신 분이 네.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도 또 많이 해오세요. 한국에 대해서. 네. 뭐 노동법도 공부해 오시고. 그래서 제가 노동법을 공부하기 싫었으나 할 수 없이 영어로 된 노동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보스가 맨날 아침마다 이게 그런 뜻이냐고 막 물어보는데 싫으나 좋으나 또 해가야죠. 저도 몇 마디 떠들으려면. 한국법을 영어로 공부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 아 예. 일단 법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예. 아 그럼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아닙니다. 네. 아 이게 살릴 수 있는 저는 사실 차라리 아재 개그 그 얘기가 나오면 저의 지인들이 또 뭐 그 사건에 굉장히 센터에 계신 분이 또 저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막 선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S대를 나오셨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디에요 S대요? S대 여러 개가 있잖아요, S대가. 마포 S대. 마포 S대. 마포에 S대가 하나 있죠. 나만 못 알아듣어. Y대에 가까운 나 진짜 못 알아듣어. 마포 S대를 모르세요? SG 대학교 모르세요? 나만 몰라. 왜 그래요? 간첩이세요? 제 동생도 거긴데. 간첩이신가 보다. 간첩인 걸로. 요새 피 전 대통령께서 서울대. 네. 그게 왜 마포예요? 마포구요. 그게 마포예요? 마포구예요? 네, 네. 마포예요. 그냥 신촌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지. 거기 약간 신촌에서 약간 삐껴나서 삐껴나와 있어요. 신촌과 서대문에 서대문구에. 오늘 내가 그 앞에 공영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왔거든. 근데 왜 모르세요? 주차장이요? 거기가 마포경 거기에도 주차장인가? 가슴이 있는데. 그래요? 카썸이 있답니다. 오늘 난장 팔고 아니야. 진짜 우리가 게스트 모시고 지금 그러니까 네. 어려움을 겪고. 원래 우리 깔끔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분에 배워서. 자, 우리 17분을 지금 거의 굉장히 쌉니다. 아재 개그로 날리고 있는데 이런 사생활도 막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요? 본인이 원하면 저희 본인이 막해요. 본인이 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름송이님께서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써주셨는데 대표님 이게 어떤 에피소드죠? 일단 제목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사실 이 에피소드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에피소드였어요. 네. 갑자기 퍽 쳤는데 인사직무에 대한 오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인사직무 그러면 가질만한 오해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작자가 오셨으니까 그렇죠. 설명을 한번. 원저자로부터 직강을 한번 들어보죠.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에피소드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HR 인사 업무에 대해서 좀 너무 아름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람을 육성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서당도 아니고. 이게 또 회사에 입사하려고 와서 보면 그 채용을 진행하는 분이 굉장히 멋있어 멋있어 보이잖아요. 보이거든요. 야, 나는 언제 출세해서 저런 자리에 가나 뭐 이런 생각하시고 또 입사해서 교육받을 때 보면 뭐 교육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멋있어 보이고 야 나도 저런 일 하면 좋겠다. 네. 예. 희망 그러니까, 사는 그러니까 외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보고서 아 나도 저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다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분들이 보여졌으니까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점, 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3D 업종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교육 오해가? 같은 거 이제 뭐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업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주제예요. 사실은 뭐 직원들 육성하고 좀 더 발전된 그런 그 계단을 밟아서 가게끔 도와주고 다 좋은데 이게 사실 이 뒷단에서 챙겨야 될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몇 명이기 때문에 간식은 뭐 간식.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급 공감. 그래서 이 교육 담당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이 정청무의 이 계산기가 돌아가듯이 다 돌아가요. 이번에 뭐 8시간짜리 이틀 코스고 뭐 15명이니까 간식비 뭐 해가지고 얼마 이게 딱 돌아가는 거거든요.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뭔가요? 청중을 교육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간식. 뭐 이제 젊은 분들은 그때그때 핫한 그런 뭐 스낵을 하면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임원 워크숍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기 간식은 알아서 준비해라 그랬는데 직원들이 사온 걸 보니까 양갱을 사온 거예요. 야 요새 누가 양갱을 먹냐? 아 임원이라고 양. 제가 그랬어요. 야 너무 노인네들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놀란 것은 양갱이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수업을 오래 앉아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주주총회 네. 같은 걸 했을 때 간식을 좀 요즘 좀 젊은 걸 좋아하실 테니까 막 이래서 요즘 인기 있는 과자를 손도 안 대셨습니다. 네. 저희 양갱을 샀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장고추. 네. 진짜 양갱을 사서 뭐라 했는데 인기가 있었을 때 그 씁쓸함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야 양갱이 이렇게 인기 있는 거냐? 아, 쓰겠죠. 내가 네. 미안하다. 왜냐면 제가 당발 잘 안 먹어가지고 무슨 양갱이야 옛날 거를 막 이랬는데 어르신들이 역시 여전히 사랑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애플잼 쿠키가 그렇게 그거 아직도 나와요? 네, 나오는데 맞아요. 그게 없을 줄 알고 별로 인기 없을 줄 알고 한 4박스밖에 사왔는데 그것만 똑 떨어지더라고요. 신기하네. 왜 그랬을까? 인기 그게 맛있나 봐요. 딸기맛 사과 왜냐면 맛. 예전에 드시던 게 네, 네, 가장 맞아요. 맛있다고 네. 생각을 엄마 하시죠. 손파이. 엄마 손파이. 네. 아, 엄청 좋아. 저희 아버지가 매일 사오는 과자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마가레트. 당황스럽습니다. 네, 마가레트. 마가레트 쿠쿠다스, 엄마 손파이, 애플잼 쿠키 이런 사람이 많을 막 때는 신기한 거 막 빅파이로 하고. 그럼요 저희 뭐.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유치하고 있어요. 네. 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크라운 제가. 자,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네, 남기만 한 말씀을 것은 그리고 해주셨고. 이제 교육 업무 하시는 분들이 제일 서러운 거는 뭐냐면 뭔가 이제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고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고 비즈니스가 좀 쭈그러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바따로 네, 맞습니다. 교육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빠따 이런 거 맞다. 일봤다. 방송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전문 용어인데 네, 전문 너무 용어. 좋습니다. 저희는 국민정부 이런 용어 용어죠, 굉장히 국민정부 좋아합니다. 용어. 맞다. 일빠따로 교육이 항상 또 천대를 받을 수 있는. 일바다가 이제 진화랑이 일바. 그죠? 그런가요? 일바 안 해요? 일바가 뭐예요? 나 이게 문민정부 용어예요. 문민정부. 아니 요즘에는 일바 이거 해요 댓글놀이 할 때. 아 일빠? 네, 나 일빠 이거? 네. 그거 약간 지난 얘기 같은데. 자 아무튼 네. 자 교육은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떤 또 오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팀에서 일하면 굉장히 뭐 따끈따끈한 그 회사의 정보를 제1착으로 알 수 있다. 뭐 때로는 그렇기도 해요. 예, 근데 아닌 경우도 많고 인사가 제일 마지막에 뭔가 정보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봅니다. 그 회사에 있으면 이거는 좀 공감을 하는 게 네. 인사팀 앞에서 항상 시시하게 돼요. 맞아요. 사람이라는 게 네. 어쩔 수 맞아요, 없이 맞아요. 인사팀 직원이 늘어면 뭐 이런 식으로 인사팀엔 얘기하지 마. 인사팀 얘기하지 마. 뭐 이런 걸로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같은 회사에서 팀장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면 인사팀장은 빼요. 맞아요. 편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인사팀장님 대부분 그 대표이사님의 사장이 직통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보고나 뭐 이런 얘기거리가. 그렇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친구가 없으시죠. 이 방송 아버님 들으시나요? 네, 가끔 들으세요. 네. 네. 오, 제가 한다고 했더니 아버님 그래도 재밌다고. 따님은 잘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위로를 받으시길 혼자 바라면서. 파이만 드시면서. 닭발을 좋아하시는 아버님. 네네. 저는 사실 저도 이 인사에 대한 오해 이런 것도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일단 인사는 아무나 한다. 네. 인사팀은 아무나 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직도 있어요. 네, 나도 어떤- 시켜주면 잘할 수 있어. 아 맞아요. 네, 이런 뭐 분들이 뭐 안 되면 인사팀 네. 가지 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요새는 좀 많이 줄었어요. 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인사가 뭔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고 네. 뭐 발령의 주체 뭐 네.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인사팀이 또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을 많이 행사했어요. 인사팀에서 네. 채용도 알아서 하고 네네네. 그리고 뭐 발령도 대충 알아서 하고 이제 이런 식의 것이 많았고 이제 9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그걸 이제 현업에 자꾸 권한을 이양하게 되죠. 네, 그래서 팀장 교육해서 팀장이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을 네.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 권한을 주면서 사용하게 하고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지만 결국은 현업에 필요한 사람을 현업의 눈으로 뽑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인사팀은 의사결정을 많이 안 해요, 요즘에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패러다임을 보신 분들은 이제 나도 인사 가면 나도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사의 역할이 이렇게 좀 현업에 많이 내주고 인사는 뭔가 이제 좀 제도를 설계한다든지 개선하는 안을 낸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회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뭔가를 자꾸 끙끙 앓으면서 꺼내내야 되는 이제 이런 숙제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별로 아름다운 일보다는 좀 험악한 일을 많이 하죠. 뭐 조직 개편이라든지 뭐 그에 따르는 뭐 또 사람을 좀 줄여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전에는 이제 뭐 아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러시던 분들이 야 인사는 이게 아무나 할 게 아니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뭐 막 얘기하시던 분들도 관리자가 돼서 이제 뭐 이제 관리자 회의 이런 데 들어오시면 이게 회의 분위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인사팀도 별로 권한이 없는 것 같아 보면 맨날 혼나고 뭐 그닥 뭐 목소리도 못 내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거 보면 아 인사도 별거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하시면서 야 진짜 저기는 아무나 앉아서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고 네. 약간 유사하지만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네. 인사 업무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아니다 OX 필요하지요. 필요하다. 예. 어떤 쪽인가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일단은 경험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전문성도 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즘은 직원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아시는 게 많아요. 그렇죠. 노동법 한 가지만 봐도 옛날에는 직원들이 잘 몰라요. 자기가 뭐가 닥쳐도 뭐 노무사를 찾아가는 것도 예전에는 별로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노동법을 뭐 자기 돈 주고 책 사가지고 보고 이런 거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근로감독관을 찾아간다는 것도 뭐 정말 회사하고 완전히 왼수질 사람 아닌다면은 별로 그럴 일이 없고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별로 이제 그럴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정보가 그렇죠. 온 곳에 다 이제 아주 그냥 손가락만 몇 번 치면 다 나오고 소상하게 뭐 나는 이랬어요, 누구는 이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긴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회사는 이랬대요, 뭐 더 많이 하시는 분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인사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환경이 예전보다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 경영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는 왜 똑같은 사람 데리고 그런 아웃풋이 안 나오느냐. 인사는 뭘 고민하는, 뭘 하고 있는 거냐 대체. 왜 우리는 경쟁사보다 뭐 생산성이 이러냐 저러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지표화된 것들을 가지고 인사에 화두를 던지시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성이 없이 그냥 어떤 회사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만 갖고는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돈 쓰고 맨날 컨설팅 써봐야 내가 지식이 없으면 컨설팅을 아무리 비싸게 돈을 줘도 이게 안 맞는 옷만 계속 사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왜 우리 회사는 이런 돈을 쓰느냐. 예.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컨설팅을 또 안 쓰잖아요. 제가 어느 회사 다닐 때 그 회사가 너무 누적 적자가 많아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는데 그냥 하라는 거예요. 경영진에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날밤을 패고 이제 직원들하고 했어요. 우리 팀원들하고 했는데 이제 직원 설명회 하고 막 이제 뭐 이런 거 하니까 직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는 어디서 컨설팅을 받은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가 한 거다 그랬더니 아니 이런 거를 전문성을 가진 컨설턴트를 안 쓰고 이렇게 내부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 또 그거를 시비를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구나.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한 5분간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걸 쳐야 되나 말아야 그러니까 되나, 이거 언제 쳐야 되나. 근데 이 타이밍이 언젠가. 인사를 잘한다는 거 한번 써먹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ISO 감사가 나오셨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ISO가 무척 많은 서류에 네. 총집합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사실
업무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가 많거든요. 인사 음.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미비한 게 이제 적발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지적사항을 막 얘기하시고 막 이래서 이런 것좀 기본적으로 뭐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해서 글쎄요 뭐 제가 인사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 인사에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뭔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인사는 그래서 인사를 열심히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통과되셨습니까? 네. 역시 그거 인사 잘하면 됐다니까. 그러니까요. 인사하니까 생각나는데 진짜 이제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은. 인사 그러니까 잘하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을 딱 뽑았을 때 첫날 이제 인사팀이 채용을 잘했다 못했다가 판가름이 딱 나요. 우르르 그렇죠. 신입사원이 왔어요. 그래서 부서마다 동료 네. 인사하고 사장님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부서에 가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괜찮은 것 같아. 뭐 네.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신입사원들이 밝고 명랑하고 인사 잘한다. 첫날. 그러면 사장님도 잘 뽑았어, 수고했어, 딱 이러고 끝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뭔가 좀 애들이 까다로워 보이고 어딘가 좀 사색에 잠겨 있다든지 뭐 인사 이게 톤이 어딘가 좀 톤이 수그러든다든지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멍 때리고 있다든지 네, 이게 뭐 눈이 풀렸다든지 뭐 이렇게 부서의 이름이 괜히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 인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또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흔히 인사 부서의 업무를 생각했을 때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인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지만 저도 실제로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뭐 동아리도 많이 하고, 제가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뭐 온갖 모임을 뭐 했다가 뭐 학생회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그냥 막연하게 난 사람 되게 좋아하니까 인사팀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인사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잠깐 동안 제가 컨설팅 회사 있을 때 또 인사 쪽의 업무를 좀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건 사람을 좋아한다고 인사 업무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뭐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네. 형성 네. 이런 거 잘하고 뭐 그렇죠. 항상 뭐 사교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될 거다. 물론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이런 거죠. 내가 강아지를 사랑한다 그래서 수의사가 돼야지. 정말 적절한 예. 네. 물론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에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인적성이 맞으면 그게 금상첨화겠죠. 그 동물을 사랑하기도 하고 게다가 그 수의사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역량을 쌓기에 적합한 체질을 타고났다면 그러니까 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좋아해야죠, 일단은. 근데 그거 플러스 정말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뭔가 고민을 여러 날 하고 진짜 단계를 밟아서 그렇게 뭔가를 설계도 해보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때 또 금방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사람 위주로 이거를 이제 내 맞습니다. 업무를 직업을 가지고 풀어가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받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너지는 거죠. 음. 야, 내가 이러려고 인사팀에 자괴감 들면서 그 자기 이런 경우도 많고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에피소드에도 썼는데 어찌 보면 인사팀에서 일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외롭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랑 친하게 지내는 거를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만 내가 인사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좀 너무 친해지면 내가 직장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인사팀에서 일하면 정말 특출한 인재가 있어도 좀 승진을 빨리 시켜주거나 이런 거를 꿈꾸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마 위에 오를 게 뻔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뭐 뒤에서 챙겨줄 망정 이게 외형적으로 쉽게 보여지는 것들을 챙겨주기에는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옵션이거든요. 예. 저희 회사는 좀 다른가 봐요. 잘 챙겨주세요. 빵 올려 그냥. 인사팀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인사팀으로 가야 돼. 어. 빵 올리듯. 그렇죠. 일단은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아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네. 저도 사람이 좋아서 인사 제도를 하는 컨설팅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걸 하면서 느낀 건 사람이 좋아서 갔는데 여기 사람이 되게 실망하게 생겼네. 약간 이 느낌이 있었고 그치.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사람을 따뜻하게 본다 한들 내가 수립하는 제도는 사람을 따뜻하게 보는 마음으로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뭐 진짜 효율성을 위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뭔가 생산성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실 로우 퍼포머를 위해서 굉장히 극명한 처방을. 뭔가 그 어려운 일들을 또 해야 될 때도 있다 보니 이게 사람 좋아서 그냥 인사 업무에 그 손을 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혹시 그 취준생들한테 네. 취준생들이 얼마 전에 제가 웃겼던 게 마케팅 자격증 시험이 또 나왔어요. 네? 마케팅? 그럼 무슨 자격을 모 신문사에서 자격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맞습니다. M캣인가 네, 뭔가 네, 일단 네, 만들어가지고 네, 네. 마케팅 예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직무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니까 그런 게 네. 나올 건데 HR을 하려고 하면 제일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도전들이 노무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노무사를 따는 게 좋다 안 좋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진짜. 그 다음에는 만약에 노무사를 안 딴다라고 하면 사실 HR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게 보태서 또 어떤 분들은 야 네가 HR을 할 거면 HR에서 무조건 박사를 따야 돼 이런 얘기도 맞아요.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를 따야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신선한 얘기인데 저한테는 일단 제 주변에 HR 하시는 분들 중에 박사가 많지는 않아요. 예, 일단 그렇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노무사인데요. 노무사는 이제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분들도 짬짬이 공부하시면서 노무사 합격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경쟁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전혀. 굉장히 많죠. 예, 네. 그냥 2년 올인하셔야만 네. 그것도 이제 젊은 나이에 올인을 하셔야만 붙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따면 좋긴 합니다. 따면은 물론 그러니까 노동법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꼭 노무사 합격증이 없더라도 내가 노동법을 학교 다니면서 충실히 공부해서 좀 기동량, 무동량 해서 그 노동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몰라도 뭐 하면 척척척 안다는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를 많이 마스터하신 거죠. 예. 근데 신입을 뽑을 때 노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노무 업무라는 게 경험이 없는 사람, 그쵸. 신입을 뽑아서 노무 업무 그쵸. 자네가 알아서 하기에 이거는 없거든요. 그게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도 이 사람이 조직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노조를 어떻게 상대하겠으며, 예,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후보자가 2명인데 최종 후보자 2명인데 한 친구는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한 친구는 노동법 거의 공부 안 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친구가 좋네. 그럴 수 있죠. 우리 회사 노조도 있는데. 네. 근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실 또 노무사까지 그닥 네. 이렇게 필요가 굳이 안 있는. 찾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조직은 사내에 노무사가 있어도 결국은 외부의 노무사를 또 써야 돼. 써요. 음. 왜냐하면 사내에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노동법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진 않잖아요. 판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이제 그렇죠. 외부에 앉아 계신 노무법인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알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노무 서비스, 노무 컨설팅은 매달 얼마씩 내고 또 노무법인에서 받아요. 사내에 노무사가 있던 없던.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약간 얼치기예요. 사내에 그러면은 노무사는 HR을 어떤 사람들이 HR에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신입사원이요? 네, 신입사원들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 요즘에는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핵심 질문으로 던져드리고 싶긴 했어요. 네. 요즘은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문과생들을 주로 뽑았죠. 네. 네. 근데 가끔 공대생들도 지원을 하시고 공대생이니까 우리는 안 뽑아 이런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업에 대한 이해가 예 그런 것들이 좀 갖춰. 왜냐면 그건 따로 나중에 시간 내서 배우기에는 와서 또 HR 인사에 대해서 배울 것도 되게 많거든요. 과목.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경영학 일반이라든지 뭐 재무에 대한 뭐 기초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열정 있는 친구들은 뭐 인사 관리에 대해서 네, 공부를 네. 해봤다 뭐 이제 이런 것. 약간 교과서적인 접근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원을 뽑아서 경영학 전문적인 것을 알고 있는 애를 인사 스페셜리스트로 좀 그러게, 키우는 예. 회사 내에서 키우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에서 뭐 인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이 다루기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냥 학창 생활을 무엇을 전공을 했든 좀 충실하게 성실하게 생활한 사람을 일단은 선호해요. 사실 이게 네. 되게 진리인데 네. 근데 그죠? 사실 모든 선배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진리예요. 네. 진리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뭔가가 그 정보가 잘못 전달됐는지 뭐 굉장히 그 신입사원들이 뭔가 많이 맞아요. 스페셜한 걸 많이 준비를 해가야만 이게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면접을 해봐도 그렇고 자기 과목을 충실히 한 사람들은 자기 전공에 대해서 할 이야기도 좀 많고. 자, 여기서 잠깐 끊고 이게 나왔어요. 이제 면접에서 어떤 질문하세요? 공기업 면접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요걸 나 끌어내려고. 네. 그러니까 주로 어떤 포인트를 질문을 하시며 네, 어떤- 그 질문은 왜 던지는 건가? 그리고 그 질문이 약간의 정답이라면 그렇죠. 어떤 게 뭐가 있을지. 좋으냐? 과연 어떤 그렇죠, 부분을 그렇죠. 보기 제대로, 위해서 제대로 봐야 돼. 하시는 거냐. 그럼 앞으로 또 면접관 생활이 조금 빡빡해지고 사례만 들어주시면 아, 그럼- 이런 거죠. 네. 그 신입사원 어느 기관이나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공통사항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신입사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성실? 인성. 좀 더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성실. 성실은 되게 큰 단어예요. 뭐하고 아, 다 성실하잖아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 없죠. 성실 말고 그럼 뭐죠? 더 쪽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기존 사원하고 틀린 점은 뭐겠어요? 파이팅 넘치는. 그렇죠. 그렇죠. 풋함. 네. 프레시. 패기. 네, 네. 패기, 열정. 열정. 네. 근데 사실 요즘 그 취준생들 보면 너무 생활에 찌들어가지고요. 매가리가 좀 없으셔요. 네. 아, 오랜만에 듣네 매가리. 네, 매가리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면접을 이렇게 막 몇 시간씩 보면 여러 조를 막 보면 이제 지쳐가요 면접관들이. 아, 이 대목에서는 좀 뭔가 우리의 피로를 확 날려줄 만한 그런 패기 있는 젊은이가 나타날 때도 됐는데 왜 없지?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정말 그런 친구가 나오면 그날의 피로가 싹 풀리죠. 네. 근데 면접 자리에선 대부분 다 패기 넘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뭐- 패기 말고요. 그러니까 네. 뭔가 가공된 거 자기가 말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씩씩한 사람처럼 보여야지. 뭔지 액팅이- 알죠? 네. 내가 뭐 나는 좀 샤이하고 뭐 소극적인데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여야지. 그래서 막 톤을 아, 높이고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그죠? 톤을 높이고 웅변조로 얘기하고 네. 막 이런 거 말고요. 진심으로. 예, 그냥 나는 그냥 천방지축 에너지가 좀 넘치는 젊은이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는 소극적이야. 그래서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취준생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주죠. 회사에는 다 씩씩한 사람만 목소리 큰 사람만 다니는 건 아니다. 무척 조용하고 무척 부끄럼 많이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척 또 외향적이고 천방지축인 사람도 있고 다 이런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하모니를 이루고 시너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소극적이다? 나는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울렁증이 있다?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근데 그걸 아닌 척하는 게 더 문제가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질문은 이게 NCS랑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요즘에 되게 궁금해들 많이 하니까 네. 도대체 NCS랑 질문을 어떻게 연관을 해서 하느냐 NCS 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기업이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도 있어요. 그 질문 가이드북 이런 것도 뭐 준비하시고 네. 많이 하는데 글쎄 NCS에 접목을 시키자면 이제 그런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 면접에서 그거를 판가름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은 가장 살면서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경험 얘기하는 거죠. 네. 경험. 경험. 네. 경험은 어디라고요? 믿음이. 아, 경험을 네. 네. 그래서 뭐 내가 뭐 중학교 때 뭐 왕따를 당해서 뭐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라든지. 근데 사실 이런 걸 물어보면요, 굉장히 뭔가 준비해오고 뭔가를 비껴나가는 맞아요. 허황된 그런 맞아. 체험담들이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체험담은 리더십 관련해서 동아리. 그거죠. 동아리에서 동아리. 내가 동아리에서 아니면 과제물이 그쵸. 있었는데 내가 팀장을 팀장. 해서 말 안 듣는 애들을 뭐 조율을 해서 했다. 이거. 근데 이 얘기 좀 반박을 조금만 해드리자면 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태생들이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하고 살지를 못했어요. 다들 그냥 가장 풍요로운 세대잖아요. 아, 근데 왜 물어보냐 나한테? 없었는데 어려운 게 그 어려운 거 아니요.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차라리 차라리 없었어요. 솔직해라. 뭐 성적도 그 학교 가는 진학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고 군대도 그렇게 뭐 큰 어려움 없이 네. 잘 극복했습니다. 이런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없는데 쥐어 짜려니까 맞아. 듣는 사람도 아, 안쓰럽고 짜증나.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내가 이걸 괜히 물었나 싶기도 근데 하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자기는 없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맞아요. 요소라고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하거든요. 뭐라도 답을 해야 될 것 네, 같으니까. 뭐라도 만들어서라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가 성장 과정에 특이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우리 부모님도 뭐 웬만큼 평균 이상의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었고 뭐 이렇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거 간단하게 쓰라는 거죠. 그걸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인자하신 어머니와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뭐 가정교육을 잘 받고 이거. 요즘은 그렇게 쓰지 말라고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요즘에는 그거 많이 그렇게는 안 쓰긴 써요. 했는데 정말 한때 다 똑같았어요. 그럼 이제는 그렇게 써야 되겠네. 아 이제 솔직하게 다 저도 어머니죠. 행복한 가정에서 어머니죠. 저희 아버지는 의사고 저희 어머니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전혀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공공기관의 특징은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공공기관에서 뭐 공기업에서 일하는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 뭐 다 대답들 잘 하시는데요. 뭐 우리 기관에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지원 동기. 근데 다 뻔하잖아 지원 동기는. 뻔한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저희 아버지 아니면 삼촌이 뭐 공공기관에 오랫동안 재직하셔서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거기서 안 끝나죠.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너를 감동시켰느냐. 그럼 그 다음에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칼퇴근 양화대교 한번. 그러니까 그게 양화대교. 정말 무슨 모습을 보고 내가 그런 마음을 먹은 그 순간이 뭐였냐는 게 안 나오면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하시니까 그럼 차라리 현실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직업을 가지셨는데 뭐 어려워 보이기는 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해서 어머니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게 선택했다. 이런 사람은 점수가 좋아요. 네. 오히려 왜냐면 현실적이고 자기 의사 표현이 분명하니까. 근데 이제 뜬구름 잡듯이 뭐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럼 언제부터 그게 좋았느냐 물어보면 그냥 어려서부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서 그런 걸 좋아하게 됐느냐.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점수가 별로 이렇게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취준생의 생각하고 면접관 생각하고 많이 갭이 달라요. 엄청 네. 큰 거예요. 차라리 솔직한 게 낫다 이 네. 말씀을 요즘에는 해주시네요. 솔직함을 되게 많이 봐요. 네. 하드 트레이닝들을 받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더 이상 어떤 스펙으로 사람을 가르기 되게 어려운 시대예요, 솔직히. 저도 면접을 보다 거의 보면.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뭐 예전처럼 뭐 막무가내로 학벌을 중시하거나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제가 느끼기에도,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냥 진정성이라는 느낌? 아까 그 열정 패기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면접 자리에 가서 오버하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저 친구랑 있으면 우리가 진짜 에너지 받겠다, 저 친구랑 있으면 즐겁겠다, 행복하겠다 이런 느낌을 또 굉장히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그 NC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공공기관을 좀 여러 개 다니셨을 거잖아요. 네. 면접 보시러. 네. NCS 연결성 어떤 거 같으세요? 일단 면접에서, 적어도 면접에서. 필기 시험에서는 많이 반영을 하고요. 네. 네. 면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 해결 능력, 또 의사 표현 능력. 면접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질문과 딱 그게 매치된다고 보기보다는 면접 전체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공기업 같으면 또 그 어떤 공공기관 소속자로서 뭔가 소양을 갖춰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 네. 진정성이라든지 뭐 정말 공익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면 좋은 점수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도 사실은 뭔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질문도 많이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실정에서 당신이 보기에 뭐 가장 먼저 좀 손을 봐야 될 경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런 얘기 던졌을 때 굉장히 공부를 좋은 학교의 경제학과 출신들도 별로 얘기를 길게 못해요. 굉장히 짧아요. 다른 질문보다 훨씬 답이 짧아요. 다른 질문 뭐냐면 주로 면접에 나온다고 준비해온 것들, 뭐 본인의 단점을 언제 발견하고 뭐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거는 뭐 아주 청산유수로 뭐 장편 소설을 쓰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거나 또 그 다음에 뭐 사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아 그러면 우리 지금 서울시에 사셨으니까. 서울시가 펼치는 정책, 공공정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아, 제가 수험 공부만 해가지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네, 어떻게 일을 그리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서울시 면접관을 하셨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들은 서울시 면접관을 하셨던 네, 분과 지금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아, 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자, B 소리 나갈게요. B 소리. 그리고 교보고속과 함께. 그런 또 분들이 나와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이제 뭐 이런 윤리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이제 누군가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막 패기 있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입사를 하게 되면 사모임에 안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청렴한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조직을 안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듣고 계시던 그 현업에서 오신 그 선배 공공기관 직원께서 혹시라도 합격을 하시면 사모임에 열심히 나가야 한다. 왜냐?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사익을 추구하면서 그런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살게 그렇죠. 하게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어려움과 그분들의 가려움을 모른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만 하게 되니까 더욱더 사조직에 열심히 쫓아다녀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러네. 어드바이스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준생들은 뭐랄까 아주 완전히 틀에 짜인 맞아요. 청렴해야 되니까 그래 사생활도 딱 청렴하게 조선시대로 집과 그 기관만 출퇴근만 하면서 나는 FM대로 아주 그렇게 짜여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밝히는 건데 굉장히 이제 현실하고 동떨어지기가 쉽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는 회사들마다 그 공공기관마저도 심지어는 예전에 있었던 표준 질문들을 제일 작게 쓰고 파생 질문들, 연관 질문들 되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 낸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물론 요즘에 취준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대학생들이 대학생으로서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고 오기를 바라거든요. 네. 물론 그게 취준생 입장에서는 뭐 스펙을 쌓거나 뭔가 자격증을 하다고 이런 데는 별로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뭐 책을 뭐 전공 서적이 아닌 것도 철학 서적도 읽어보고 뭣도 읽어보고 가끔 뭐 잔디밭에 누워서 공상도 해보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연애를 했는데 지독하게 뭐 잘못돼가지고 뭐 휴학을 했다든지. 네,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서 고민스러운 게 뭐였었냐 했을 때 그런 답도 굉장히 좋은 답이거든요. 내가 정말 여자친구 잘못 사귀어 아니 남자친구 잘못 사귀어서 정말
직원 망신도 하고 뭐 했다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정말 너무 가슴앓이를 했다라든지 뭔가 청춘을 아프고 진하게 보내는 것들이 나와주면 좋은데 요즘 취준생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런 생활을 안 하는 못하기 때문에. 괜히 청춘이랑 아픔 뭐 이런 거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아 요새 큰일 그러니까 마음들은 다들 아프시죠. 현실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을 보면 이력서에 뭐 아르바이트를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뭐 모든 업종이 거의 다 있는 듯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느냐, 뭐 집안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경험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면접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학생은 공부가 우선 아니냐, 학업이 우선 본질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학업을 얼만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응? 맨날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직구 주신 분들은 또 막 물어보시죠. 경제학 전공했다면 뭐 그 경제학 뭐 과목 뭐뭐 들었냐 물어보시고 이제 거기에 뭐 무슨 학자의 무슨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오. 다 짧아요. 설명이. 예. 뭐 참 아쉬워. 표면적인 답변. 네, 그것도 간신히 기억해내가지고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막 이제 이러면서 뭐 경제학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전공도 저희가 물어봐요. 뭐가 제일 재밌었느냐, 그 전공이 왜 재밌었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물론 다 성실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다 성실히 최근 12개월 동안 어마무시하게 노력하셔서 그나마 면접까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분이 정말 대학 생활을 깊이 있게 하셨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했는지,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진짜 물론 홈페이지를 보고 외워갖고 오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기관에 들어가면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그림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답변 중에도 뭔가 창의적인 게 보이고, 네, 이 친구는 좀 생각 좀 하고 온 것 같아. 이 친구 좀 고민 좀 했네. 이런 게 보이면 이제 합격권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피상적인 거, 자꾸 맴도는 이야기, 아니면 외워갖고 와서 또 중간에 버벅대다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뭐 이런 거 되풀이되고 이러면 별로 인상에 남질 않죠. 네. 자, 오늘 뭐 인사에 대한 업무에서 시작해서 또 공기업 면접의 팁까지 아주 보너스로 네. 그럼요. 아주 완전히 뭐 풍성한 그런 예. 방송이었네요. 뭐 이런 정도 방송은 저희가 뭐 거의 유료로 받아도 될 정도로 그럼요. 굉장히 그 가치 있는 방송이 아니었나. 그러나 무료로 푼다는 거. 그럼요. 리드미 팟이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 정말 그 유익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또 그 시간이 됐군요. 네, 오늘 구름송이님께서는 원저자시니까 구름송이님을 제외하고 우리 나머지 분들께서 한번 한 줄 평으로 오늘의 한번 톡을 야 오랜만에. 예, 한번 네. 정리해 주십시오. 대표님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왜 나부터지? 나이순? 네, 나이스.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뽑아주셨는데 이제는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개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걸 경험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적이 취업에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평 같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자, 혜일리님. 네, 저는 갑자기 또 다른 거 새로운 거 들고 나와서 죄송한데 저는 책 제목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에도 있었는데 디 오리지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줄에 딱 꽂혔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쨌든 기본에 충실해라라는 말이 뻔하기는 하지만 진짜 기본에 충실해서 그래서 자기만의 뭔가 오리지널을 찾는 사람만이 인사 직무든 인사에서 파생된 모든 어떤 것이든 접근해서 성취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구름송이님의 그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우리 조대리님. 저는 그 앞전에 이제 인사에 관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냥 불편한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예요. 불편한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인사 업무 얘기가 주셨으니까 네. 제가 했던 고백처럼
사람 좋아한다고 인사 업무 하지 마라. 네. 정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현실 좋아. 네, 강아지 마지막으로 좋아한다고 수의사 되지 마라. 그렇죠. 네, 한 번 더 저 명언.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구름송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2주간 더 저희들과 만나뵐 수 있습니다. 오늘 인사 업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공기업 취업에 대한 어떤 팁, 여러 가지들을 드렸는데, 오늘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더 유익한 에피소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